너 설마 일부러 우리 엄마 모시자고 했니? 엄마 데려다가 괴롭히고 굶겨서 옛날 그 일 복수하려고? 말해보라고. 범이 일 때문에 지금 복수라도 하는 거야? 닥쳐. 우리 보미가 왜 죽었는데? 그리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전부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내가 그때도 누누이 말했잖아. 당신 엄마가 작정하고 날 차도에 밀어서 사고 난 거였다고. 당신 엄마 완전 미쳤어. 알아? 그걸 당신이랑 서방님만 몰랐다고. 그래, 맞아. 나 일부러 어머니 모시자고 했어. 그동안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고. 그럼 우리 엄마한테 유산균 수십봉 먹인 것도 당신 짓이겠네. 나 없는 동안 우리 엄마 흠씬 두들겨 패니까 기분 좋았니? 우리 엄마 굶겨서 죽어가는 거 보니까 재밌었어?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성기수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시작되었지요. 어느 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아무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기수 씨는 동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릎 다치신 거 거의 다 나은 거 아니었어?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빗길에 넘어져 슬개골이 골절되면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누군가 돌봐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사람은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싫어할 게 너무나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하던 날 기수 씨와 함께 병원에 갔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네. 그러게 왜 비 오는 날 집을 나가서는 사람 귀찮게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 당신, 행여나 당신 엄마 병 간호한다고 우리 집에 끌어들일 생각 눈곱만큼도 하지 마. 알았어? 그는 아내의 도끼 서린 말에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단도리를 했습니다. 내 말 알아들었냐고. 만약 당신이 어머님 모셔오면 나 이번엔 정말 가만 안 있어. 기수 씨는 목에 메어져 있던 넥타이를 잡아 풀며 괜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갔지만 다행히 그가 나서기도 전에 동생이 어머니를 자기네 집에서 돌보겠다고 모셔갔으니 내심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동생에게 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자금 10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재활은 남들보다 더뎠습니다. 6개월 정도만 합가해서 살면 충분히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있자니 기수 씨가 동생네 눈치가 보여 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큰 아들인데도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동 다 되시는 거 아니었어? 지난번에 엄마가 무릎이 좀 뻑뻑하고 조금 아프다고는 했어도 혼자서 산책도 나갈 정도로 좋아지셨잖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엄마 치매야. 형, 그래서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기수 씨는 치매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아버지 없이도 씩씩하게 사시던 분이었고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나오실 것 같은 어머니가 치매라니요. 그동안 무릎 골절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동생의 말에 그는 무척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형도 동의한 걸로 알고 엄마 들어가실 요양원 좀 알아볼게. 그리고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면
나 이혼하려고.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같은 인꼬 부부가 무슨 이혼? 그렇게 됐어. 형, 너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기수 씨에게 말하기 난감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말을 못해? 형, 그만 얘기하자.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미안해. 그렇게 동생은 말을 아끼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서방님 만나러 간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러는데? 설마 이제 우리더러 어머니 모시라는 건 아니지? 당신은 참, 당신한테 모시라고 안 하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해.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 서방님 만나고 와서 표정이 왜 죽상인데? 설마 돈 빌려달래? 그런 거 아니거든. 기아가 언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본 적 있냐? 도대체 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 참, 당신도 많이 변했네. 옛날에 순수하고 순하던 김자연 어디 갔냐? 아니면 혹시 동선에 이혼한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기수 씨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동생 내외가 이혼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런 모도 없는데 동생 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게 신기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내가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대체 어떻게 알았냐니까? 재수 씨가 알려줬어. 어떻게 알긴. 척하면 척이지. 그럼 엄마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것도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엄마 요양원 보내고 나면 기한에 이혼할 거래. 엄마 치매래. 치매? 아내는 치매라는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기수 씨는 동생네가 이혼한다는 말에 더 놀랐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에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들은 이후로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한다더니 물만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다하고 식탁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웠던 시어머니라도 미운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내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어머니를 만나러 동생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치매라는 거 확인하자마자 짐 싸서 나갔어. 뭐? 참 재수 씨도 매정하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이 엄마 1년 동안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 그럼 엄마는 누가 봐? 요양, 보호사. 근데 보호사님도 이번 달까지만 일하신다네.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왜 일을 하겠다고 한 건지. 뭐. 아무튼 그래. 들어가 봐. 엄마 봐야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요양보호사가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수 씨를 힐끔 보더니 시선은 TV에 고정한 채 말을 걸었습니다. 응. 기수 왔냐? 요새 집에도 잘 안 오고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어제도 안 들어오고 그제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너 엄마가 말했지? 남자는 아랫도리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난다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보호사님도 있는데, 엄마, 나 결혼한 거 기억 안 나요? 응. 결혼. 그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왔으면 밥이나 먹어. 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수 씨는 동생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생도 기수 씨와 다르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부엌에 갔던 어머니는 곧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더니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금세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자주 깜빡깜빡해.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을 되찾으신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어머니는 기수 씨 옆에 바짝 다가오셨습니다. 기수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이고, 보약이라도 한 잔 해 먹이던지 해야겠다. 안 되겠어. 기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죄송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자식을 챙기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결혼 후 내 가족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신혼 초의 시댁일이라면 학을 때는 바람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예민한 성격에 맞추다 보니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런 병이 일찍 생긴 것이 아닐까. 기수 씨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수 씨는 솔직히 어머니를 등한시한 아내에게 서운했고 착한 동생과 어머니를 버리고 간 재수 씨에게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머니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70이셨지만 그 나이치고도 젊고 정정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날 아내가 소주 한 병을 식탁에 꺼내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잔을 채워 기수 씨에게 주고 자신도 잔을 채워 한 잔 쭉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셔? 나 결혼한지도 모르더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여보, 그럼 어머님 우리가 모셔올까? 기수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봐. 어머님 우리가 모셔오자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 모시기 누구보다 싫어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치매 걸리셨다며? 좀 짠하시잖아. 평생 혼자 사시다가 동서내에서 1년 계신 게 가족들과 함께 산 전부이신데, 우리가 모셔오고 돌봐드려야지. 아내의 말에 기수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서 설득 좀 해봐. 이혼하지 말라고. 그동안 동서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 아니야. 내가 모실 테니까 서방님이랑 화해하라고 하면 동서도 마음 고쳐먹겠지. 그는 아내의 넓고 깊은 마음씨에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모시기를 싫어했던 아내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에 짠한 마음에 큰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수 씨는 아내를 꼭 안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재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기수 씨는 재수 씨에게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당신 가족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저 무서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전 더 할 말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긴 재수 씨는 그 후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해봐도 재수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선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리가 나선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네. 동서가 내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우린 어머니 모시는데 신경이나 쓰자고. 아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동서내에서 어머니를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재수 씨는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재수 씨가 어머니를 모신 후부터 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말릴 줄 알았던 아내가 동생네 이혼을 그저 두고 보자고 하니 기수 씨는 아내가 재수 씨와 기수 씨 모르게 크게 싸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동선의 집안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언제 모셔오냐고 빨리 모셔오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결국 동생과 재수 씨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냥 엄마도 아니고 치매 걸린 엄마인데. 게다가 당신 신혼 초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었잖아. 당신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걱정 마.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나야 고맙긴 한데 그래도 당신 언제든지 힘들면 얘기해.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미 요양원도 다 알아봤었고. 알겠어. 기수 씨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재산 많은 노인이라면 몰라도 어머니는 가진 거라곤 전셋집 뺀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생활비로 이래저래 쓰여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신혼 초에 고부 관계가 안 좋아서 아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모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수 씨는 과거에 연연하여 아내를 너무 꽉 막힌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후 아내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워낙 깔끔한 성격의 어머니였기에 그 비위를 맞추려니 잠시도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비위를 모두 맞춰주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차려주는 아내를 보며 기수 씨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온 첫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기억도 잘 못하고 저러고 계신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장모님 말이야? 우리 엄마 나중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잖아. 그는 아내의 말에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수가 차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드리려고 만든 소고기 죽을 병원에 가져가려던 날, 어머니가 실수로 그 죽을 쏟아버리는 바람에 장모님께서 마지막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날 장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실로 옮겨지셨고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아내는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수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실수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장모님 병고 아내 지극정성이었던 아내였는데 지금은 그 대상이 어머니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며 짠하다고 말하는 아내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회사에 휴직계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기수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루프까지 말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기수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머리에 저건 뭐야? 구루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꾸는 거 좋아하시잖아. 어때? 머리 예쁘게 됐어? 어머님, 머리 마음에 드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머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그저 그와 아내만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기수 씨는 어머니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예쁘네. 엄마는 좋겠수. 이렇게 효부 며느리 있어서 앞으로 자주 말 잘 듣고 지금처럼만 지내세요. 알았죠? 그러나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수 씨의 집으로 온 이후로 부쩍 말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방문을 확 열더니 갑자기 기수 씨에게 구루프를 냅다 던지셨습니다. 못난 놈,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며 외쳤습니다. 밥이나 차려라. 아내는 얼른 나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온 후로 기수 씨와 아내의 사이는 더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아내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는 평소 자주 가던 회식도 줄이고 일찍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어머니를 정말 꼼꼼히 잘 챙겨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매주 한 번씩 목욕탕에도 다녀오고 안마도 자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한 일상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3주쯤 지났을 무렵 기수 씨가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수야, 엄마야, 너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기수 씨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요? 아이, 저 지금 회사잖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연이가 나한테 이상한 걸 자꾸 먹으라고 한다. 이상한 하얀 가루인데 내가 안 먹는다는데도 억지로 먹이려고 해. 네가 와서 얘 좀 말려봐라. 응. 기수 씨는 어머니를 일단 진정시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 아내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 돌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셔서 계속 고집만 피우시고 기수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힘들지? 그런데 엄마가 하얀 가루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야? 당신이 억지로 엄마한테 먹이려고 한다던데? 아내는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셔? 참, 이럴 때 보면 은근히 정신이 말짱하신 것 같단 말이야. 그는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딴 소리 하지 말고 하얀 가루가 뭐냐고. 당신 반응 왜 이래? 왜, 내가 뭐 못 먹을 거라도 드릴까봐 그러는 거야? 아내는 기수 씨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유산균이지. 뭐긴 뭐야? 당신 어머니 요새 변비 걸려서 화장실에서 맨날 끙끙거리실래. 약국 가서 가루로 된 유산균 사왔어. 알약으로 된 거 드리면 목에 걸리실까봐 일부러 달달한 가루로 사왔구만. 아내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 반응 좀 서운하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회사까지 쉬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어머님이 대체 뭘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당신 반응이 이래? 뭐, 내가 어머님 해코지라도 했다고 얘기하셔? 그런 거야? 기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무슨 그런 소리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좀 겁이 잔뜩 나 있으시더라고. 그 유산균 드시라고 할 때 뭐 억지로 먹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내는 기수 씨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성기수 씨. 당신 어머니 치매야. 그럼 노인네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으면 어떡해? 하긴, 당신은 그때도 그랬었지. 아내의 마지막 말에 기수 씨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은 우리 부부에게 금기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아내는 그때 일을 입에 올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그때 얘길 먼저 꺼내다니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애 달래듯이 해서 드시게 해봐. 아무튼 당신이 고생이 많네. 우리 엄마 영양제까지 신경 써주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나저나 어머님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큰일이네. 어머님, 그거 꺼내시면 안 돼요. 기수 씨는 아내가 다시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될수록 아내와의 관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기수 씨는 아내의 급한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할 겸 치킨을 사들고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화장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기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배탈이 나셨나 봐.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기수 왔냐? 아이고, 배야 나 죽네. 기수야 저것이 나 죽으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기수 씨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 맞지? 어머님 점점 이상해지시는 거 말이 돼.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도 없는데 가두긴 누가 가둬요? 그는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나오세요. 잠시 후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불편한 듯 배를 계속 쓸어내리셨습니다. 배에서 꾸루룩 꾸루룩 소리가 기수 씨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께 드릴 죽을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어머니는 기수 씨를 조용히 작은 방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기수야, 너 내일 회사 안 가면 안 되냐? 큰 며느리가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한테 억지로 하얀 가루를 얼마나 먹였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탈이 난 거야. 기수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사람 듣겠어요. 저 사람이 엄마 변비 고쳐준다고 비싼 유산균 사온 거라던데 자꾸 사람 모함하면 못 써요. 제발 둘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네. 그러나 어머니는 기수 씨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으이구, 이 멍청아.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아내 말만 듣지. 내가 자식 컷 키웠다. 네 마누라가 날 모시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나 괴롭히려고 모시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수 씨는 어머니의 말에 답답함이 더해져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하러 엄마를 괴롭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면 엄마가 저 사람 괴롭힘 당할 짓이라도 하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됐어. 내 말 안 믿어줄 거면 너도 필요 없다. 저리 가. 귀찮아. 그날 밤 어머니가 먼저 잠드신 후 그는 담배를 피우러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담배 하나를 피우고 집에 들어와 담배 껍질을 버리려고 뒷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수 씨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지 속에 수십 개의 유산균 껍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수 씨는 너무 황당해서 아내를 잡고 물었습니다. 저거 뭐야?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베란다로 가서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나 뭐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님이 이거 다 드신 거야? 내가 드시라고 할 땐 그렇게 싫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언제 이렇게 드셨지? 어머. 그래서 배탈 난 거네. 기수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몰랐어. 집에서 엄마 모시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아내는 서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CCTV도 아니고 어떻게 1분 1초도 안 쉬고 당신 엄마만 보고 있어? 안 그래? 내가 빨래 넣을 때 어머님이 몰래 드시고 여기다 버리셨나 보지. 참 어이없네.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못마땅하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회사 관두고 어머님 돌보던가. 내가 공치사 바란 적은 없지만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당신 어머니 모실 생각은 없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요양원 보내드려야지. 어쩌겠어. 기수 씨는 아내의 반응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자 아내는 말을 끊고 휙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됐어. 당신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 결국 그는 그날 소파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내가 방에서 나와 제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기수 씨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착한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다그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수 씨는 누운 채로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엄마 모셔오고서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참 마음씨 여리고 착한 아내였습니다. 기수 씨는 그런 아내에게 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내를 더 믿고 어머니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날이 길어질수록 기수 씨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아내에게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기수 씨가 퇴근하기 무섭게 어머니는 달려와 말했습니다. 기수야,
나 배고파. 저것이 오늘 밥 한 끼도 안 줬다. 저게 나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못된 년. 그러면서 아내를 쏘아보곤 했습니다. 아내는 지친 듯이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또 저러시네. 어머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드신 거 전부 읊어드려요? 그러면서 아내는 공책 한 권을 가져와 기수 씨 앞에서 보란 듯이 읽었습니다. 아침 미역국, 감자볶음, 불고기, 점심 비빔밥, 저녁 참치전, 고구마 줄기, 연근조림, 마늘장아찌. 아내는 조금 더 살펴보며 덧붙였습니다. 됐어요? 아, 간식도 있네. 요플레 하나, 군고구마 2개, 붕어 아이스크림. 기수 씨는 아내가 적은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이야. 어느 집 며느리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겠어? 안 그래요? 엄마는 진짜 복 받은 줄 아셔요. 실제로 집안에 생선 구운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면 아내가 적은 대로 어머니께 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를 무섭게 노려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치매 증상 때문인지 어머니는 나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그러셨습니다. 기수 씨는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수 씨는 회사에 발이 묶여 있을 때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버려주고 저녁 설거지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아내를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착한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기수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아내를 욕해도 기수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기 2주 전쯤 기하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때 기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형수가 고생이 많네요. 아, 근데 엄마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그 말에 오히려 기수 씨는 발끈해서 아내가 쓴 공책을 가져와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호강하며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애썼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아내의 공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기수 씨는 2주간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2주 만에 눈에 띄게 앙상하게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말라서 그런지 꿋꿋했던 등까지 굽어 보였습니다. 2주 만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기수야, 나 너 없는 동안 진짜로 한 끼도 못 먹었다. 나 너무 어지럽고 힘이 없어. 저것이 너 없는 동안 나 굶기고 매일 때렸어. 이것 좀 봐라. 여기, 기수야. 나 죽기 싫다. 어머니가 옷을 걷은 자리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기수 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어머니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려 팔을 잡았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세게 잡으면 부러질 듯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내가 기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기수 씨는 제 팔을 잡은 아내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엄마한테 또 속으려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병원부터 다녀와서 얘기하자. 기수 씨는 그 길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진단에 또 한 번 기겁했습니다. 영양실조, 그리고 타박상. 그것이 어머니의 병명이었습니다. 아내가 기수 씨 없는 사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수 씨는 신혼 초 3년 동안 아내가 했던 주장을 불현듯 떠올렸습니다. 당신 엄마 미쳤어. 악마라고. 나 이제 어떡해? 우리 불쌍한 봄이 어쩌냐고.
신혼 초 3년간의 합가로 아내와 어머니는 견원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내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극구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기수 씨가 아내에게 실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이 꼴을 당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병원에서 어머니께 적절한 조치를 한 뒤 의사는 기수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타박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학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기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출장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수 씨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다고 말하고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병동에 입원시킨 후 그는 몇 가지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굶긴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안 드신 거지. 기수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 맨날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저렇게 마르도록 안 먹었다고?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작정하고 굶어 죽겠다는 사람을 나더러 어쩌라고? 기수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엄마 몸에 여기저기 멍들고 상처난 거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노인 학대 당한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란다.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혼자 자기 몸 때리고 난리 피운 거라고. 기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설마 일부러 우리 엄마 모시자고 했니? 엄마 데려다가 괴롭히고 굶겨서 옛날 그 일 복수하려고? 아내는 순간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수 씨는 그런 아내를 더 다그쳤습니다. 말해보라고. 봄이 일 때문에 지금 복수라도 하는 거야? 아내는 그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수 씨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건 사고였다고.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킨 건 내가 인정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여의고 자식 둘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집착이 대단하신 거. 그래서 며느리인 당신이 고생 좀 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거랑 당신 몸 그렇게 된 거랑은 별개잖아. 안 그래? 아내는 울분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닥쳐. 우리 봄이가 왜 죽었는데? 그리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전부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내가 그때도 누누이 말했잖아. 당신 엄마가 작정하고 날 차도에 밀어서 사고 난 거였다고. 기수 씨는 결혼 직후 3년을 어머니와 합가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와 어머니는 자주 다퉜습니다. 기수 씨는 처음에는 아내가 결혼 후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편을 더 많이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쓰레기통을 놓는 자리까지 정해주며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트집은 기본이었고 아내의 외모까지 트집 잡았습니다. 아내의 예쁜 쌍꺼풀을 두고도 비난하며 생기지도 않은 아이에게 절대로 엄마 쌍꺼풀을 닮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수 씨는 고부관계를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것을 계기로 분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어그러졌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내는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경사진 인도에서 미끄러져 차도로 떨어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는 자궁파열로 불임이 되었고 아기까지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에 있던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마, 어머니가 죽인 거예요. 우리 봄이 어머니가 죽인 거라고요.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마취 덜겠니? 왜 다짜고짜 헛소리야? 내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내놓고 왜 별생 사람 잡는 소리래? 아내는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저 밀었잖아요. 저더러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밀었잖아요.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보안 카메라를 찾아 나섰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손주를 무척 원했기 때문에 기수 씨는 어머니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기수 씨가 무리해서 분가하면서 일단락되었고 아내는 그 일 이후 시댁과의 왕래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 아내가 그 일에 앙심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수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신 엄마 완전 미쳤어. 알아? 그걸 당신이랑 서방님만 몰랐다고. 그래, 맞아. 나 일부러 어머니 모시자고 했어. 그동안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고. 아내의 고백에 기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유산균 수십봉 먹인 것도 당신 짓이겠네. 나 없는 동안 우리 엄마 흠씬 두들겨 패니까 기분 좋았니? 우리 엄마 굶겨서 죽어가는 거 보니까 재밌었어?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 증거 있어? 내가 때리고 굶겼다는 증거 있냐고? 당신 엄마가 나 차도에 민 적 없다는 말은 끝까지 믿어주더니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건데? 그거 알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사람만 바뀐 거. 그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당신이란 여자. 알면 알수록 정 떨어진다. 이거 고부관계 불화가 아니라 폭행죄 학대죄야. 알아? 당신 그러다 천벌 받아. 천벌. 아내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벌은 당신 엄마가 받아야지. 말로 그래봤자 난 아무 죄도 없어. 억울하면 증거 잡아서 고소하면 되겠네. 기수 씨는 이죽거리는 아내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챙긴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였기에 아내의 행방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3일 후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기수 씨는 급한 대로 어머니를 방문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당분간 집에 요양보호사를 불러 어머니를 돌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어머니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식사도 잘하시기 시작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살도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걔 얼굴 안 보니까 이제 살만하다. 앞으로 너랑 나랑 둘이서만 살자. 그래줄 거지? 기수 씨는 어머니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가끔씩 CCTV를 확인하며 어머니가 잘 있는지 살폈습니다. 요양보호사와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았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짐을 가지러 들르겠다고 그리고 합의 이혼 서류를 챙겨 오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수 씨는 빨리 퇴근하려고 했지만 업무가 길어져 예상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집에 와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화면을 보는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옷을 가위로 난도질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수 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기수 씨는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CCTV 화면에 고정한 채로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충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가자 CCTV 속 장면이 현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뛰쳐나왔고 걸치고 있는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기수야, 나 좀 살려다오. 저 여자가 내 옷을 다 잘라놓고 날 또 때렸다. 어머니는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누더기가 된 모습으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잘려진 어머니의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수 씨는 아내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표정에서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아내는 혼이 쏙 빠진 사람처럼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기수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얼른. 저 미친 것이 오늘 아주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모양이다. 이참에 아주 감방에 넣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어머니는 기수 씨의 핸드폰을 가져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전화한다고요?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건 엄마잖아요. 어머니는 기수 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도 봤잖아. 큰애가 한 짓 다 봤잖아. 기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그리고 다 들었고요. 대체 왜 그랬어요? 자연이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요? 엄마, 봄이한테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대체 뭘 봤다고 그래? 기수야? 나 네 엄마야. 치매 걸린 불쌍한 네 엄마라고. 기수 씨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치매 걸린 거 맞아요. 어떻게 치매 걸린 사람이 이래? 대체 왜 그랬어요? 자연이한테? 아니, 저한테 왜 그랬냐고요? 기수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오며 본 CCTV 화면 속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 가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아내에게 뱉은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랑 기수 언젠가는 찢어놓겠다고. 진작에 이 옷들처럼 갈갈이 찢어놨어야 했는데. 그는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 옷 찢어놓고 또 저한테 덮어 씌우시게요? 유산균처럼요? 아니면 독하게 굶으면서 스스로 본인 학대해놓고 제가 한 거라고 꾸미려고요? 어머니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두고 봐라. 기수가 이거 보면 앞으로 너랑은 상종도 안 할 거다. 지 새끼 일어놓고 용케도 끈질기게 붙어있더니 꼴 좋네.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울분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손주까지 죽여가면서 저를 불임으로 만들고 당신 아들이랑 헤어진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다마다. 그러게 15년 전에 애초에 결혼 안 했으면 좋았잖아. 남자가 내 아들밖에 없니? 그러게 왜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내 손주를 죽이게 만들어? 아내는 충격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실토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악마세요. 동서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셨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니 착한 동서도 치를 떨고 도망갔죠. 도대체 아들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들들 건드려서 어머니가 얻는 게 뭔데요?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무튼 오늘부로 너랑 나도 끝이겠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또다시 여기저기 가구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수 씨는 그제야 어머니 몸에 생긴 멍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수 씨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당신 말 안 믿어준 거 전부 내 잘못이야. 당신 가슴에 피 홍들게 한 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봄이도 당신 몸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사죄할게. 차마 염치가 없어서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어. 그냥 전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세상을 떠난 아기 생각도 나고 그동안 몹쓸 짓을 당한 아내의 생각을 하니 기수 씨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수야, 네가 전현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거 다 제가 그런 거야. 그러나 기수 씨는 조용히 CCTV 카메라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재수 씨도 엄마 때문에 나간 거예요. 대체 우리 형제한테 왜 그랬냐고요? 어머니는 쉽게 입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기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엄마라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기아랑 저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자 어머니는 차갑게 외쳤습니다. 누가 내 자식이야? 너도 기아도 내 자식이었던 적 단 하루도 없어. 그 말에 기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그 못지않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날 억지로 데려다가 이 집에 들여앉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인두껍을 쓴 괴물이 되진 않았을 거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날 괴물로 만든 거라고. 기수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서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를 네 아빠가 끌고 가서 임신시키고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창피 당하게 하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꼬셔서 데려가 놓고는 정작 임신한 내 새끼는 못 낳게 했다. 나는 중절 수술 받게 하고 자기는 정관 수술 받았지. 나는 그냥 니들 엄마 역할 하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었어. 그럼 내가 내 새끼 잃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 어머니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수 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무척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가부장적인 것을 넘어 무척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사람이었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신과 기수에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단 하루도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 너무나 비통해요. 왜 우리에게 이러신 거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니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니들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니 요양원부터 알아보고 그러니 내가 어쩌겠어? 니들 이혼시키고 다시 내 품에 끼고 살아야 나도 살지 않겠니? 기수 씨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동서는 당신이 아플 때부터 당신을 모셨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쳐. 그럼 저한텐 왜 그랬어요? 왜 보미한테는 왜 그런 짓을 하셨나요? 불쌍한 우리 아이에게 왜 그러셨냐고요?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과거 나처럼 될까봐 나처럼 비참하게 살까봐 그랬다. 기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나와 기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풀었던 거예요. 정작 비난해야 할 사람은 당신 남편인데 당신은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되뇌는 듯 보였습니다. 기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천천히 짐을 챙기더니 기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네 동생한테는 안 갈 거다. 그리고 어머니도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
기수 씨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되었는지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나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병가를 낸 기수 씨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집으로 불러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엄마가 그렇게 미웠을까? 그런데도 나는 엄마를 다시 찾고 싶어. 엄마를 보면서 묻고 싶어. 정말 내가 그렇게 미웠는지. 기수 씨는 동생의 말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 결국 그는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지만 한동안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복 4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수 씨는 너무나 허무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이 차려졌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 식장 안은 쓸쓸했습니다. 그나마 엄마의 외가 쪽 식구들이 몇 분 왔다가 잠깐만 앉아 있다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어머니가 외가 쪽 식구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에 외가댁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집 안에서도 반기지 않는 외톨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진짜 악마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만들어낸 괴물이었고 그 괴물이 된 어머니는 기수 씨와 동생에게 그리고 아내와 그들의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내도 재수 씨도 오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둔 보험금을 동생과 나눈 뒤 아내에게 모두 보내주겠다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엄마의 보험금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디에 있든 지난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누구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수 씨는 술 한 잔에 기대어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어두운 터널에도 끝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그 터널을 지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기수 씨의 사연입니다. 성기수 씨도 그의 아내도 그의 어머니도 모두 불쌍하기만 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